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입니다. 뉴욕 앤 서울 코너가 되겠는데요. 뉴욕과 서울에서의 시장 상황 그리고 저희가 특징적인 점을 상호 비교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인사이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오셨습니다.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계속 고공행진인데 오늘은 잠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그랬죠. 네. 오늘은 그랬고요. 전주의 흐름을 좀 잠깐 살펴드리면 다우가 2.6% 올라왔고요. S&P 500이 1.6%, 나스닥 1.7% 올해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업종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미 소비자 업종이 지난 한 주에 최고의 업종을 뽑혔거든요. 네. 무려 2.7% 올라오면서. 그런데 이 업종뿐만 아니고 사실은 뭐 에너지 2.62%, 헬스케어 2.68%, 기술이 2.12% 다 좋았거든요. 네네. 좋았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관적으로는 최악의 업종이 유틸리티 업종이 다시 한번 마이너스 0.5%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네. 최근 한 달 동안요. 네. 한 달 동안 한 주 빼고 3주 동안 최악의 업종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저희 코너 할 때마다 계속 나오잖아요. 유틸리티 나왔죠. 뭐 이런 거 네. 계속 안 좋다, 네. 부동산 안 좋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동안 딱 두 개 업종이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하나가 유틸리티였고 하나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거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제 그 유틸리티 업종은 아시겠지만 공공 부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같은 기업이 포함이 되겠죠. KT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는 미현지에서는 채권 투자하듯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채권, 배당이나 받고 이런 그렇죠. 거로.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채권 투자가 잘 안 되거든요. 매력이 좀 없죠. 떨어지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가는 차트처럼 12월 달부터 무려 10.85%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 올라가서 난린데. 네, 제가 네. 한 가지 좀 문제 드리면 네. 이렇게 떨어진 차트를 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은. 저도 이게 처음 봤습니다. 예. 개별 종목이 아니고 네. 업종을 대표하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개별 종목으로 가게 되면 보통 20 내지 30% 떨어진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약간 투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종목이 부동산 업종입니다. 부동산 예. 업종. 부동산 업종도 작년 11월부터 해서 지금 6%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저희가 2주 전에도 그 톨 브로더스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 건설업체인데 네가 얘기한 걸 치면은 지금 미국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네. 건설회사 잘 되고 있는데 왜 부동산 업종이 망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 건설회사는 임의 소비재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업체 임의소비재. 예, 제가 임의 소비재는 뭐 스타벅스니 넷플릭스니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네. 거죠. 돈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인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 부동산 업종은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하는 리츠. 네, 리츠가 예,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리츠는 많은 분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개발하고 임대하고 뭐 매매하고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한 수익을 나눠주는 구조인데 리츠가 워낙 그런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이 투자 자금을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을 은행에서 차입을 합니다. 그 비싸게 차입하겠네 또. 예, 지금 이제 예.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예. 차입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는 그런 국면 때문에 지금 부동산 업종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유틸리티 그다음에 부동산 업종은 약간 좀 투자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올해 내내 좀 부담스러울까요? 저는 어렵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 예. 물론 이제 중간에 반등은 있겠지만 큰 흐름이 그렇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뉴욕과 서울에 지금 크로스 체크하는 시간은 가겠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종목 내지 섹터를 갖고 설명해 드린 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구글 얘기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나스미디어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항공주도 저희가 지금 간혹 얘기하는 건데요. 델타 항공 얘기하겠고요. 하나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것도 제가 좀 약간 생소한 분 계실 텐데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코덱스 헬스케어 ETF를 갖고 오늘 같이 한번 승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체크 종목은 구글과 나스미디어인데요. 네. 구글 뭐 누구나 다 알지만 네. 구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구글은 저희가 3주 전에 네. 이 시간 통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뭐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PER이 20배 중반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20배 중반. 예.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IT 기업치고는 상당히 좀 가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PL이 그렇게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높지 않죠.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가치와 성장의 어떤 조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미국에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 광고인데 검색 광고 이런 것들. 미국 현지에서 보게 되면 광고 시장의 무려 41%를 나가는 그림인데요. 그 G라고 적혀 있는 그 빨간색 부분이 구글이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익에 대한 비중입니다. 아이고 디지털 광고에서 네. 비중이 41%. 예, 41%. 예, 그러니까 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나가는 것처럼 구글과 페이스북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페이스북 밑에 나온 게 16% 16% 정도 나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구글이 상당히 광고 수익을 많이 거두고 있고요. 실제 구글의 전체 매출에서 무려 98%가 바로 광고 수익입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의 어떤 광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저는 페이스북도 이용해봤지만 페이스북 이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는 게 구글로 광고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잘 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상당히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어쨌거나 광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 현재 초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잘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인공지능, 딥러닝, 그 다음에 자율주행도 잘 될 것 같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 3주 전에 방송에 나갔을 때요. 네. 제가 나간 거에 물어보신 게 뭐냐면 구글이 뭐 오신이 알겠지만 알파벳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 명칭 알파벳으로 예, 돼 예. 있죠. 예. 그런데 그 G55GL이 있고 네. G55G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회사가. 심볼이. 상장된 게 두 개가 상장돼 상당히 있죠. 두 개 돼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차이냐고 물어보셔갖고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빌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G55GL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보통주네, 보통주. 예, 그러니까 예. 흔히 얘기하면 이제 내가 만약에 구글의 주총에 참가해서 네. 뭔가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네. G55GL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55G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약간 배당 조금이라도 더 주.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배당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주가 차이를 보게 되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 조금 더 한 2%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이거 구분해서 좀 아직까지 근데 생각하시면 될것 배당을 준 적이 없죠. 없으니까. 없죠. 예. 하여튼 의결권 차이도 약간 비싸겠네요? 약간 프리미엄이 네.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2% 정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올해는 꼭 구글의 어떤 주총에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참가가. 예, 참가하고 싶다 그러면 의결권도 행사하고 싶고. 그러면 GOGL을 구매하셔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구글 워낙 큰 회사, 워낙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오늘 저희 그 코너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주식, 뭐, 제가 다른 방송 시간 많이 했는데요. 나스미디어, 혹시 나스미디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릅니다. 잘 모르실 텐데. 나스미디어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는데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KT의 자회사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대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요. 코스닥인데, KT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모바일 광고 랩을 하는 겁니다. 광고 랩이 약간 어려운 건데요. 어느 사이트가 됐건, 어느 광고가 됐건 간에 이들이 한 광고를 못하고 한 번에 같이 대행해주는 회사라고 일단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4분기 매출액이 한 23%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한 65% 정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분기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 앞서 이제 미국에서도 모바일 광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분기별 광고가 꾸준하게 이제 바그래프로 하는데 꾸준히 쭉쭉쭉쭉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나스미디어가 이렇게 광고 매출이 늘어난 이유를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거죠. 디스플레이 광고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모바일 광고, 모바일 검색 광고 계속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예전에 광고를 보면 TV나 신문이나 잡지 봤는데요. 요즘 TV도 집에 모여서 온 가족이 그 거실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보는 친구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누워서 예, 보고 예, 예. 지하철에서 보고 버스 타고 보는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광고다 붙는다는 얘기죠. 쉽게 해서 티빙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광고에도 관련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검색할 때 쇼핑하고 그럴 때 나오는 광고 붙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모바일 광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플랫폼이 애드 믹서라는 매체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이 모바일 광고 전체 매체 전체 점유율이 50%를 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바일 광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 그 매체 시장의 점유율에 50%를 얘네가 나스미디어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만큼 나스미디어가 이제 시장에서의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화면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 2015년부터 17년까지의 방송, 인쇄, 그리고 디지털이 이제 온라인 있고 모바일이 있을 텐데요. 제가 제일 아래쪽에 이제 파랗게 이제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게 보면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다를 텐데요. 모바일 광고의 비중이요. 모바일 광고 전체 규모가 2016년부터 이미
지상파 TV를 넘어섰어요. 광고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모바일 광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는 광고가 쉽게 해서 KBS, SBS, MBC 보는 광고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는 거고, 그 차이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고요. 2017년만 하더라도 TV 광고나 신문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너스 내지는 1, 2% 증가할 때 모바일 광고제 박스 쳐놨잖아요. 23%가 늘어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점유율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나스미디어가 그런 거다. 나스미디어가 최근에 이제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 흐름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나스미디어를 모바일 광고 앞서 말씀하신 김에 우리나라에서 구글 같은 거 뭐 네이버인데 워낙 자주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나스미디어를 약간 의외 주식을 말씀드리겠고요. 1월 달에 발표한 목표 주가만 보면 최저 81,000원에서 제일 비싼 것은 87,600원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것들 일단 참고하시라는 관점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12월에도 거의 똑같이 한번 했던 건데 11월 말에도 한번 했던 건데요. 델타항공과 하나투어 무서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델타항공은 그 나라보자 항공주로 제가 처음 이 방송을 통해 소개했던 항공사였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고요. 최근에 1월 11일이죠. 그날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보통 항공사의 수익을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효 좌석 마일당 승객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갖고 이제 항공사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난 분기 대비해서 4% 이상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국제 노선에서 매출이 5%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 그 다음에 델타항공을 타게 되면 그 사실 장거리 여행할 때 좀 이렇게 좌석이 불편하잖아요. 좀 불편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델타 원 스위트라든지 델타 프리미엄 셀렉트로 약간 좌석을 넓히는 약간 이제 프리미엄 좌석에 대한 전환이 좀 잘 되고 있어갖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수년간에 뭐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자체 정유소를 운영해갖고요. 지금 델타에서 밝힌 내용이 뭐냐면 유가가 올라오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배럴당 100달러까지는 충분히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확보하고 있다.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사재기 해놨네요. 유가 상승에 대비하고 있는 유일한 항공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역시 산업용서 배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고요. 지금 현재 배당률은 2.45%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5,300만 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어떤 기관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전시 독착률이 정확히 도착하는 거죠. 86.3%로 1위, 항공사 1등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까지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금도 역시 델타항공에 대한 매수는 유효한 게 아닌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항공과 그 델타항공 약간 사이가 벌어졌다가 작년에 다시 전략적 동반전 관계를 격상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인천 제2공항 여러분들 오픈됐잖아요. 네, 됐죠. 거기에 이제 4개의 회사가 들어가는데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딱 델타항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델타항공 타고 외국 가신 분들 이 공항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떤 자사주 매입이 늘린다는 거가 좀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시 한번 저는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하나투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작년 12월 초에 말씀드렸을 때요. 10월 달만 갖고 10월 달에 누적 갖고 해외 출국가 수가 2,500만 명이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또 틀렸네요. 왜 11월에 또 엄청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뭐 거의 20, 30% 늘어났고 지금 2,600만 명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2월 초에 이제 나오는 거로 알려지고 있네요. 작년 연간에. 그러니까 2,600만 명이니까 쉽게 해서 인구 2명 중에 1명이 외국에 작년에 갔다. 그래서 올해도 또 갈 거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한국 여행은 우리나라는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항공표를 어떻게 될 건가 여행 갈 때 표를 어디서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대표적인 1위 회사가 하나투어다. 그래서 하나투어 말씀드리겠고요. 하나투어에 대한 해외 여행이 늘어나는 것은 소비가 늘어나고 원화가 강세인 건데 그거 빠르게 제가 차트만 2개 보이면 이해가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원달러 환율 추이. 요즘 아주 원달러 환율 많이 내려간 거 아실 거란 말이죠. 그거 바로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본,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늘어나는 곳이 일본이거든요. 바로 일본의 원엔 환율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것도 역시 워낙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 것이 결국 하나투어의 주가의 차트로 보여준다. 하나투어 지금 공공행진 하고 있거든요. 12만 원, 뭐 13만 원 가는 거기 때문에 난 하나투어 계속해서
여행주 그리고 원화 강세 관련주를 여러분들 꼭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좀 예,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건강보험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거의 나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라고 하는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의료보험 서비스, 그 다음에 메디케이라고 하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다 취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안 할 수 없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최근에 실적도 EPS만 보게 되면 예상치 2.50에서 2.5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최근에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혜주로 나와주면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직원들의 보너스를 올려주겠다. 어이구, 부럽죠. 예, 예. 그게 좋은 부분이죠. 그 다음에 투자 늘리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는요. 신장 투석하는 회사 네. 다비타를 또 인수해서 네. 약간 시너지가 좀 이거 기대되고 있는. 복수에서도 좀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갖고 있죠. 네. 워런 버핏은 뭐 몰래 돈을 버는 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를 통한 시너지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관리 분석회사 계열사입니다. 네. 옵텀에 대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남미에 있는 회사를 또 인수해서 시너지가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법인세를 통해서 2018년은 주당 순이익이 1불 80센트 정도 더 추가적으로 어이구, 나올 것 같다고 예.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금리 인상이 되면 미보험 사용료가 갖고 있는 보험료가 금리가 올라감으로 해서 수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겠네. 이자 수익이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금리 인상 상승 국면에서는 이런 보험회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 주가는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그런 보험 비즈니스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노령화랑 밀접한 연관이 돼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노령화가 되는 이렇게 되는 거는 결국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상대적인 그런 하나가 있고요. 그만큼 인구 구조가 이제 나이 든 분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유소년 인구가 우리나라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반면에요. 우리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2%. 그러니까 보통 한 6% 정도 넘어 7% 나오면 노령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령화에 우리가 기준이 벌써 2배 정도 이상 늘어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런 고령화가 계속되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분이 있는데요. 의약품 산업이 좀 증가, 확대될 수밖에 없겠고요. 또 이제 요즘 뭐 아프기 전에 건강식품을 많이 먹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타민을 비롯한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요양 서비스라든가 실버 관광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찾으려면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네. 특정 종목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한미약품도 있고 뭐 셀트리온도 있고 요즘 뭐 모든 제약주가 오늘 상당히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이거는 그냥 ETF라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 코덱스는 이제 삼성에서 운영하는 거고, 물론 미래에셋이랑 타이거 헬스케어도 있는데요. 여튼 뭐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코덱스 헬스케어를 여러분들을 좀 제가 그런 고령화에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ETF를 하려면 일단 유동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어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제가 10종목을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갖고 있고요. 신라젠 많이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엄청나게 올라. 신라젠도 갖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갖고 있고요. 한미약품, 바이오로메드, 이거 개인적으로 사시기 힘들거든요. 네. 메디톡스, 한미사이언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제약이 탑 10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달랑 주가는 2600원대. 살만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살만하네요. 예, 예. 그리고 고령화에 관련된 네,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ETF 여러분들 좀 한두 개 선정해서 해보는 건 괜찮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다음 주 이슈 한번 정리해볼까요? 셧다운도 중요합니다만 다음 주에 기업 실적을 살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22일 날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1월 24일 날 지이와 포드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월 25일 날 스타벅스 실적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에서도 넷플릭스가 워낙 초미의 관심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얼마만큼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이죠.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630만 명 정도가 늘어날 거로 지금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700만 명 이상이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기대가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뭐 뚜껑 열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미국 보시는 분들은 실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예. 실적에 대한 공식 실적들이 많이 발표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서 주시장에 어떤 잘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